저는 이해운 후보자가 그렇게 그 장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미니멈 최소한의 조건은 있어요. 예. 그 조건이 뭐냐면 레미안 원펜타스를 포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원펜타스 정도는 포기하고 저 장관 시켜주세요라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호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해운 후보자의 태도를 보면 펜타스는 펜타스대로 득하고 싶고 장관은 장관대로 하고 싶고 네. 완전히 어떤 애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러면서 그냥 엉엉 이러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가. 그런 분이 그 대통령이 뭐 임명하려면 임명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은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부메랑이 될 건데 누구한테도 부메랑이 될 것이냐. 이해운 후보자 본인한테도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누가 생각나냐면 이상민 장관 자꾸 생각이 나요. 이상민 장관 뭐 행안부 장관 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태원에서 할로윈에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물러났었어야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잖아요.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파국이 됐잖아요. 저는 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을 그러니까 원래 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 저보고 예컨대 뭐 어떤 자리 막 하라고 해가지고 와 내가 이런 자리를 해도 돼 해가지고 쓱 가면요 탈라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해운 후보자는 이걸 모를까? 자, 정무적 감각이 좋은 딱 단문 단답으로 여쭤볼게요. 자, 네. 지금 지금 시점 모든 걸 다 종합할 때 끝내 이해운 후보자가 기획재정 장관에 앉을 확률과 결국은 청문회 직전 낙마든 청문회 보고 낙마든 대통령 지명철이든 스스로 본인이 사퇴라든 기획재정 장관에 결국은 못 앉을 확률 몇 대 몇으로 보세요? 저는 장관 될 확률을 10%. 10%. 여러분, 그다음에 네. 청문회 이전에 장관? 그 스스로 사퇴할 확률은 50%. 50%. 그다음에 청문회까지 거치고 망신 더 당하고 결국은 물러날 확률은 40%. 망신당하고 물러나면 40%. 그러면 이제 장관이 돼서 이해운 장관이 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허가했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려면 이제 이거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 자, 여러분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들 확률. 지금 댓글창에 종군난방이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장동혁 대표 관련해서 저희 잠시 뒤에 짚어볼 거니까 그때 화력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은 날도 추운데 이렇게 야외에 계신 분이라면은 이제 댓글 막 치시기보다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쪽에 가야죠. 어제처럼요. 여러분 네. 몰입하셔서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좋아요 누르시고 봐주시면 오늘 이 정혁진 변호사와 나누는 우리 토크 평론이 그렇죠. 더 많은 분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꼭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자,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일단 자진 사퇴 가능성 50%까지 봐주셨거든요. 50%까지 봐주셨어요. 네네. 자진 사퇴를 하려면 누군가의 전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전화 할까요? 했겠죠. 이미. 네네. 그런데 그 전화의 내용이 네. 계속 스테이해라 나가라 이거는 모르는 거죠. 저는 전화는 갖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화는 이미 갔을 것 같다. 제 분위기가.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하는 것이 자신의 무능을 약간 인정하거나 통합의 의지가 꺾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돼가지고 이해운 후보자를 굉장히 신뢰를 해보려고 강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갑질은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선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기자단에서 오늘 밝힌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임명을 네. 강행하면 더 무능하다라고 하는 걸 더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이해운 후보자가 장관 되는 게 정치적으로는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 기자회견 하는 거 쭉 보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 마음은 어느 정도 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장관은 뭘 시키겠다? 네네. 어떻게 시키겠어요? 어떻게 시키냐? 무지막지하게 시키는 거죠. 무대뽀로. 아니 그거는 진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이렇게 시키는 거죠. 하긴 근데 말씀이 그럴듯한 게 유시민 그렇죠. 전 이사장도 네. 대통령이 너무 많은 일에 몰두하다 보니 정치적 판단이 다소 느슨해진 것 같다. 판단이 느슨했다라고 부정적 얘기를 내놨고 그다음 그 유명한 우리 조국 대표님 조국 선생도 스스로 이제 법무장관이 됐다가 결국 그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국 대표도 이해운 장관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사퇴 안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한다. 사실은 우당으로 꼽히는데 민주당의 우당으로 꼽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 정도면 그죠 임명하기 장관 시키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욕심이 과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건 제 뇌피셜인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민주당에도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끌어오려면 진짜 더 좋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이해운인가? 이해운 후보자가 예산처 장관이 되면 그 뭐라 그럴까 기본소득이나 기본 예산에 대해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해운이 예산처 장관인데 이해운도 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이재명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막 뭐라고 그러면 야 니네가 그렇게 아껴 썼던 삼선에 이해운 그 장관이 그 돌아섰어. 한마디 하면 니네가 뭐 이해운보다 더 많이 알아 경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강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진짜 이해운 후보자는 제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 너무 선을 넘었다 그 생각됩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봤던 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한다고 임명이 돼 봤다가 그다음에 장관이 돼서 쫓겨나고 부부가 구속이 되고 다른 의사 면허를 냈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그만하란 말이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자진 사퇴를 해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지명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직접 한번 가본 사람으로서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가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참된 조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청문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녹취가 지금 또 3개가 준비 중이라고 해요. 예. 야, 내가 너를 아예 뭐 해버리고 싶다 뭐 이런 거보다 더 센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네. 야를 포함한 그 녹취보다 더 센 게 나오면 그 녹취가 청문회가 열린다고 가정해서 청문회장에서 틀어져서 다시 한번 전 국민의 눈과 귀에 그 충격파를 던지는 순간 그럼 이미 임계점을 넘었지만 그 임계점을 훌쩍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전 청문회는 아무리 자료를 안 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그 원펜타스 관련된 자료를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하나도 안 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좀 정말 저도 얄밉긴 한데 국민 입장에서 우리도 볼 권리가 아닌 걸 왜 안 내놓느냐. 그 무슨 우리 아들이 무슨 사생활이다 이런 식으로 안 내놓고 있는 건 정말 비겁하고 졸렬하고 부적절한 행위여서 화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좀 물어보고 도대체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김병기 강선 의원은 어머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돈을 받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자소서가 보도가 되면서 이것도 짚어봐야 되고 단식도 짚어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하나만 이혜원 하나님 이걸 해야 돼요. 그죠? 잠깐 여러분. 네. 지금 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소위 그 이혜원 후보자 비망록이라는 걸 입수해서 지금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둘씩 언론을 통해서 이게 좀 노출 폭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뭐 한 목사님으로부터 굉장히 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대통령 된다. 목사님이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네. 목사님으로부터 대통령도 될 수 있다는 기도응답을 받았다. 뭔가 이렇게 이렇게 손을 흔드는 그런 장면이 응답 받았을 때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 외국 순방길이나 카퍼레이드에서 손을 흔드는 것처럼 흔들 때가 온다. 이 손을. 그때 A 목사님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좋은 건 먹고 좋은 것 입을 때 A 목사를 꼭 기억해야 한다. 이 손 흔드는 일은 A 목사님이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국장님? 그리고 또 이렇게. C 권서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서초갑 기도했더니 3을 보여줬다. 이게 삼선한다는 의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비망록에 나왔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천하람 의원이 아주 뼈를 때리는 비판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국고보조를 받는 공당 지도부 거취에 대한 결정 등 후보자가 내려왔던 중요한 공적 의사결정이 실제로는 종교적 환상과 종교 지도자의 말씀에 기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70조 원 규모의 나라 살림 믿고 맡겨야 하나?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신뢰할 수 있나? 네, 여기까지입니다. 뭐 여기서 더 보탤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실 국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